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사사건건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13일 만에 문답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휴가 마치고 오늘 복귀했죠? 그렇습니다. 여름휴가에서 복귀를 했는데요.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라는 게 이 복귀 일성이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휴가 전 발언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정이 역력하고, 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사퇴설 계속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식은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일간 신문에 아침자로 이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사퇴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네.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사퇴가 임박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전망을 했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뭐 사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교육부 내에서도 좀 얘기들이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뭐 사퇴가 이제 예정된 것으로 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한편 장상현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는 사퇴와 관련돼서 지금 알고 있는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퇴는 할 거라고들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황인 모양입니다. 네. 자, 오후 3시 반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교육부 장관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보죠. 경찰국 심려 송구입니다. 네, 자, 오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 경찰국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경찰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역시 야당 의원들 질의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이제 출범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권 역시 이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그리고 동시에 중립성, 책임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경찰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 그리고 오히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설치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질의가 좀 집중이 됐는데요. 일단 인사권이라는 차원에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국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법률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돼서 경찰 조직 내에 반발이 상당히 컸는데 이런 이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경찰의 입장 잘 대변해 온 거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름대로 이 신설 논의 과정에서 제시를 했고 또 중립성과 책임성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인데 지금 뭐 이 얘기가 뭔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거나 해명이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게요.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게 지금 언론 보도도 됐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에 치안사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서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청장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취지인 경찰국 신설은 위법하다라는 게 이 보고서 내용이고,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도 경찰법상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에 있어서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이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소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모든 중요한 안건이 지금까지 경찰위원회를 거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소수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임명된 인물이죠. 이 특채 의혹도 계속 쟁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게 노동운동 단체인데요. 네. 이렇게 하다가 경찰에 이제 특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동료들을 밀고 하고 그 대가로 뭐 이렇게 특채가 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혹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김순호 국장은 제대로 이제 뭐 해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밀고 한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운동과 그런 이제 노동운동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 경찰국에 특채가 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런 이 과거의 사례까지 알고 경찰국장 추천을 한 건 아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30여 년 전 개인의 일에 대해서 행안부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김순호 경찰국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소설 같은 얘기 아니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한 여야 정치권 입장은 잠시 후에 여의도 사사건 코너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항체 치료제 투약 시작입니다. 네. 자, 코비드 치료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뭐 재유행 정점이 된다,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면역 저하자 예방용 항체 주사제인 이보실드 투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보실드 어떤 약입니까? 우리가 흔히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 중화항체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항체를 형성하는 이제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 근육 주사로 항체를 체내에 투여해서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좀 만들어내는 그러한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게 이브실드라는 이름의 이제 이 항체 치료제인데 이게 한번 맞게 되면은 효과는 최소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고요.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은 면역 저하자 중에 이브실드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서 감염률이 93% 감소했다. 그만큼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감염되더라도 투약군의 경우에는 증증 및 사망 발생이 50%가 줄었다라고 하니까 임상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이런 치료제입니다. 네. 자, 항체 주사제 누가 맞을 수 있게 됩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상황이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 그리고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그리고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이 이 투여 대상이 되고요. 투여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어야 되고 만 12세 이상 그리고 체중이 40kg 이상이어야 이브실드의 투약 대상이 됩니다. 올해 총 2만 회분 정도가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수량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재유행은 이번 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군요. 일단 신규 확진자는 55,292명이었는데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1.2배가량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세 자체는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보면은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정점을 지나면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이 재유행은. 문제는 이제 휴가철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휴가철 영향으로 이제 좀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정점이 꺾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완만하게 이 확진자들이 증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확진자 이 감소세도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즉 꼬리가 길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한 개인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휴가를 즐기시더라도 방역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모레까지 최대 350mm입니다. 네, 점심때쯤 비 정말 무섭게 내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중부지방에 2차 장마가 시작됐다라는 거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특보 발효 현황 그래픽 나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한강 이남, 인천, 경기도 북부, 남서부, 강원도 철원의 호우경보,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이제 발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장마의 영향입니다. 이 8월 말쯤부터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비를 2차 장마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이게 좀 일찍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장마 시작부터 곳곳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호우특보 지역도 시시각각 확대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강우 예상도 보고 계신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죠. 보면 강수대가 굉장히 좁게 동서로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2차 장마의 특징인데요. 이런 귀구름대의 특징을 보면은 결국 이제 남북으로 이제 보통 이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오늘 낮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의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됐는데 밤이 되면은 이 비구름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밤사이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휴가 지금 가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곡에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물 주변에는 가시지 않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